아, 야간반이요? 여러분, 야간반은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강의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죠? 야간반은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요, 딱히 어떤 것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화수목 주간반은 문제풀이를 하고요. 일단 야간반은 문제집으로 일단 문제풀이를 하고 빨리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 노트 여러분들이 야간반은 요약 강의 듣는 거 있죠? 이 강의 요약 강의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간반도 이 요약 강의 한 것을 일일 특강한 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다음 주 정리 좀 해봐.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여러분 나오실 수 있죠? 화, 수, 목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야간반은 문제집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중간에 끊어질 것 같고요. 문제집 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면 페이지요. 그럼 152페이지죠? 152페이지 맞나요? 그래서 부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합.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52페이지요. 1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해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시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 지금 해도 되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것을 피부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요. 중충한 것이 독립성이 없단 말이죠. 독립성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성 부분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런데 부합한 것이 부합물이요. 1,200이다. 그래도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분하는 기준이 된 것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게 기준은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이거 비싸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외의 모든 것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이 물건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요, 소유권 취득한다. 2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고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현재까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봐봐요. 우리 이제 동산이잖아요. 동산에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주종의 구별이 있느냐 또는 주종의 구별이 없느냐 이 말이죠. 주종의 구별이 있다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주종의 구별이 없다 그러면 뭐냐? 부합 당시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죠. 부합 당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 기하여 중축을 하였더라도 중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다? 중축한 부분 줄 것이고 구성 부분 줄 것이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요. 구성 부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 중축한 것이 구성 부분이란 말은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부합이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성부분이 될 때는 중축한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요. 권원에 기하여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줄과요. 독립성이 있죠.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중축한 부분은 줄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 거기 줄고요. 여기 와 있죠. 여기요. 만약에 이게 이제 거꾸로 가죠.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뭐다? 그것은 부합이 아니라는 말이고 부합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것은 뭐가 된다? 거래의 객체 사고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중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죠. 그런데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죠. 그러면 중축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에 뭐가 될 수 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럼요. 오른쪽에 22번을 보셔요. 소유권에 취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주의 부동산이죠. 이런 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주물 있죠? 이런 무주물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 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예요. 그건 동산은 원칙은 선점이다. 선점이라는 말은 소유권에 취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가 되는 자료가 되면 국유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보면 무주물은 부동산은 언제나 국가소유예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점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유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다. OX, X 이 말이죠. 동산은 선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무주의 동산이죠. 그러니까 무주물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사. 그러면 소유권 취득, 그것을 원시 취득이다.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 3번 자연적인 것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이 뭐죠? 여러분 봐봐요. 위에 이런 산 있죠, 산. 산이요, 비가 많이 오고 산이요, 뭐라고 하죠? 무너져 내리는 건 뭐라고 하죠? 산사태가 되죠? 그러면 산사태면 산에 있는 모든 흙이요, 우리 집 밭 위에 다 이렇게 찰 수 있죠? 그런 경우, 그러고 또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부하는 유실물 몇 개월? 6개월이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1년을 지우고 그것을 6개월이라고 얘기해요. 6개월. 그래서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몇 년? 6개월에 이르러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요. 학술, 기회 또는 고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주의 동산이라도 뭐로 한다? 국유로 한다. 됐죠? 무주의 동산도 국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요. 공유를 한번 보셔요. 공유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강의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강의 자료 가져오셨죠? 아니 강의 자료 보면 그 뭐죠? 특강할 때 썼던 자료 없어요? 예, 그거요. 안 가져온 분 많아요? 자, 그냥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공유가 있고 여기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총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의 경우는 상속재산이요. 그 다음에 합의는요, 계모임이라든가 그러면 조합 같은 것이요. 총유라는 것은 종중이라든가 교회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합의 총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이죠. 상속은 지분이 있어요. 이것도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분이 없어요. 이게 차이가 커요. 첫 번째 이제 이 두 가지는 지분이 있는데 이건 지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큰 차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관이나 뭐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정관이나 규약이요. 그런데 만약에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는데요. 정관이나 규약이 없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뭐냐? 사원총회 결의로 해요. 사원총회예요.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란다 할지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단체 명의로 하거나 단체 또는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해야 돼요. 단체나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해야지 개인 명의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분행위라죠. 처분이요.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가지고 처분을 해야 돼. 처분. 사원총회 결의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 사원총회 결의가 없죠.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분을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무효이다. 무효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냐? 이건 둘 다 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요. 여기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여기는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합의물은요, 합의물 분할 청구권은 없어요. 조합이 해산되죠. 해산이 됐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유를 분할해야 되죠. 이 분할하는 것은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해요. 이 형성권에 의한 것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공유 분할 청구권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등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서만 시험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원이 하는 것이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어요. 단독으로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보면 구분을 해야 돼. 지분처분이요. 지분처분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공유물처분, 공유물처분이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요 분할 청구요. 공유물 분할 청구요.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 협의, 분할을 협의하는 것은 전원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 뭐냐면 지분권의 기한이요. 지분권의 기한 이러면은요 이것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관계의 기한 그러면요 이것은 전원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계죠. 관계는 나 혼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그런데 지분권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여러분 각자가 처분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권에 기한단 말이나 여기요 지분 처분이나 또는요 각자란 말이나 지분권에 기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분 처분이다. 그러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일물일권제니까 내 멋대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란 말이나 지분권이란 말이나 지분 처분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존행위라는 게 나오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죠. 그래서 각자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쓸 수 있냐? 지분권에 기하여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누구누구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각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쓰냐? 누구누구가 불법 점유를 한다. 지분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권이란 말이나 무슨 말이나 똑같아? 각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유는 첫 번째, 공유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한다? 지분 등기를 해야 돼. 반드시 지분 등기하는데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한 걸로 추정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어. 실제 지분은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인데 등기부는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2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유자가 아니죠? 공유자들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 그런데 여기서요, 제3자 있죠? 제3자 병이 봤을 때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 원래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을의 지분을 매수하죠? 그러면 이 병은 얼마를 취득한 것이다? 3분의 2를 취득한, 3분의 2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또 뭐냐면 공유에서 이제 공유 등기 실제 지분 등기부상 지분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부는 3분의 1로 됐지만 갑이 3분의 1로 됐지만 실제 갑은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갑은요 등기부상의 지분과 관계없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갑이 임대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분이죠. 지분에 따라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의무를 부담해. 이 의무는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분의 탄력성이죠. 지분의 탄력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사람의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그 지분은 국가로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그럼 봐봐. 누가 없을 때 상속인이 없을 때 여기 봐봐. 그러면 상속인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상속인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상속이 있으면 어떻게 돼? 상속되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 나오냐?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이렇게 돼 있어. 지상권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자가 사망했어. 그러면 지상권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상속하죠.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재산권을 다 상속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 있잖아요.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속이 된단 말이죠. 저당권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상속하죠. 전세권자가 사망했다? 당연히 아들이 상속하죠. 재산권이니까.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 공유물 분할을 봐.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란 말이죠. 먼저 무슨 분할을 한다? 협의상 분할을 해. 협의상 분할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 재판상 분할을 해.
그런데 이 재판상 분할에는 또 무슨 분할이 원칙이냐? 무슨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안 되죠? 현물 분할이 안 되죠? 그럴 때 경매를 해, 경매. 먼저 알아야 되죠? 분할은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다.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은 뭐가 원칙이냐?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안 된다. 즉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의 감손이 현저할 경우 그때는 경매를 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재판이니까 이건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판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협의죠, 협의. 협의란 말이 뭐죠? 협의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상 분할을 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구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할하는 방법은 뭐냐? 분할하는 방법은 일단 지분하고 면적을 동일하게 분할한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이면 이렇게 동일하게 분할한다. 그래서 갑, 을, 병, 정 이렇게 동일하게 분할한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맹지잖아요. 맹지. 가격이 다르죠? 경제적 가치가 상이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하냐? 첫 번째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여기는 제일 크게, 제일 적게. 그 다음에 돈으로 조정할 수 있죠. 여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가 100, 200, 300짜리한테 돈으로 대신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평등하겠죠.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분할 청구 봐봐. 분할의 청구는 각자가 청구해.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청구는 각자가 하는데 갑이 만약에 분할하자고 하죠. 무조건 전원이 참여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해. 반드시 전원이 모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분할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할하기 싫어. 그러면 이 사람 빼고 나머지는 공유로 남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분할을 딱 하고 되니까 정만 유리하고 나머지는 다 불리하잖아요. 맹지니까.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이요. 너 다 갖고 우리한테 그냥 돈으로 줘. 이렇게. 먼저 현물 분할해. 그 다음에 다시 가격 배상. 가격으로 배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 공자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지분 위에는 또 뭘 할 수 있냐?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지분 위에는요. 그래서 정의의 지분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기도 전에 나중에 대지가 분할이 된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분할된 물건 위에 집중된다. OX, X.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체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알겠죠? 나오면 이가 문제고, 이거 다 풀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3분의 1이냐 3분의 2냐 뭐죠? 지분을 가지고 따지고 그게 또 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한 문제니까 여기 가는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자, 24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됐죠. 1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누구 없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한다? 기속해. 여기 봐봐. 상속인 없이 사망 줄거 봐. 그런데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속된다. 이 말이죠. 상속된다. 그 다음에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뭐 못한다? 봐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로 처분 변경을 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네. 따라서 처분 변경 줄거 봐. 그것을 뭐라 하냐? 전원의 동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 공유물의 관리죠. 관리는 뭐다? 임대죠. 임대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뭐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은 줄 것이고 누가? 각자. 보존에다 써. 보존에다가 뭐라 써야 돼요? 보존에다가 불법 또는 무효. 불법 또는 무효라는 말이 있으면 보존이에요. 불법이 뭐죠? 불법 점유, 무효 등기.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보존이에요. 그래서 보존은 각자가 아까 말했죠? 지분권에 기하여 이렇게. 지분권에 기하여 이런 말. 그러니까 각자라는 말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지분권에 기하여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유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동의,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그 지분을 처분 틀렸어요. 지분을 처분 줄거 봐. 지분은 무조건 뭐라고 해 있어? 지분은 무조건 각자. 지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무조건 각자가 처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서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가 틀렸어.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공유물 처분. 공유물 처분이라고 써봐.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한다? 공유물, 그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공유물, 전원의 동의. 5번, 공유자는 몇 년 이내? 5년 내 기간, 5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말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5년. 자, 그러면 26번은요.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줄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그것은 맨 끝에 보존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존행위를 가로 묶고 뭐라고 쓰냐?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이렇게요.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한 게 보존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지분권을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전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2번요.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 포기. 그러면 어디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서 그다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죠. 그냥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 이렇게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면 되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귀속한다. 이렇게. 자,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여러분 봐봐. 단독 동그라미 분할 청구. 그 다음에 분할은 그 다음 맨 끝에 공유물의 분할은 이런 분할은 어떻게 돼? 분할은 청구는 각자 가고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 전원 참여. 전원 협의. 여기 있잖아. 봐봐. 여기. 분할 청구는 각자 간다니까. 협의는 어떻게 한다고? 전원. 알았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뭐가 된다? 무효. 그렇죠? 그래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으면 무효.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죠.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맨 끝에요.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OX, X. 절대로 갑의 지분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이 말이죠.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여전히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만큼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28번은요. 1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28번 조금 놔두고 여기서는요 좀 이따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를 좀 보고 와야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34번 141페이지 보셔요. 141페이지 봤어요? 자, 보시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34번 되어 있죠? 자, 34번 1번.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 여기서 공유자는 누구죠? 각자죠. 공유자는 뭐죠? 지분권자죠. 그래서 각자는 이 말이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몇 년?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약정. 5년 동그라미하고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줄 것이고 플러스 맨 끝에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 이렇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2번은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줄고요 지분의 비율로 맨 끝에 담보책임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담보책임. 3번은요.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이렇게 됐죠.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 OX, X.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큰일 나. 4번.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뭐한다? 줄과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꼴 대금 분할 이렇게. 경매라면 경매 대금이 나오죠?
그 돈을 받아서 나누어 가져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죠.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될 것이고 그것을 형성 판결이죠. 이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등기를 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이렇게. 여러분 36번 한번 봐보세요. 총유죠. 여러분 총유는 뭐죠? 종중이나 교회를 얘기해. 알겠죠? 자, 총유는요 이런 봐요. 총유는 일단 지분이 없으니까 각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총유물의 관리 처분 줄 것이고 사원총회 결의. 이번요 사원의 권리를 사원의 지위를 줄고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실, 취득하면 함께 취득해. 무슨 말이다? 누군가가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죠. 그럼 오늘부터 그 사람은 우리 마을의 주민. 이사를 가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마을의 주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총유. 3번 36번의 3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소송 법인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줄고 사단이 그 명의로 썼던 또는 구성원 전원의 이름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를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4번 사원총회에 관한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줄고 구성원 전원이 맨 끝에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반드시 이 말이죠. 전원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아닌 사단에 줄고 대표자가 소송을 대표자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8번 1번 공유물의 임대. 여러분 임대가 뭐죠? 관리행위죠. 임대는 어떻게? 공유자의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사법시험에 나온 거죠. 지분의 과반수의 지분.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라 한다?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2번 공유자는 내부적 관계에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지분의 비율 맨 끝에 의무를 부담. 그런데 이 의무를 부담하는데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분 매수 청구권 이렇게. 3번 조합 재산이 아닌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합유물 처분 우리가요 공유하고 합유는 똑같아. 합유물을 처분하죠. 이런 그럼 어때요? 전원의 동의 이렇게. 4번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 여러분 이게 다르죠?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5번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 총유물의 처분은 물론 관리도 총유는 어떻게 한다?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40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40번은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다 했고요. 40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요. 이것은 이제 상호 명시상이라고 얘기해요. 봐요.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먼저 여기 LH공사라고 LH공사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토지가 있으면 1번 LH공사 이렇게. 아마 여러분 여기 그 원주도 혁신도시 이거 할 때 LH공사에서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했어요? 그래서 LH공사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을 토지를 분할하죠. 토지를 먼저 분할을 해. 왜냐면 땅이 너무 크니까 안 팔리니까요. 분할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을 이 땅을 분양을 해요. 그럼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토지가 한 개였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지만 각각 한 필지죠. 그러면 토지가 몇 개예요? 2개죠. 부동산 1등기죠.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2개요.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하죠. 그래서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이렇게 되죠.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를 이걸 그대로 쓰는 거 갖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써. 그래서 1번 갑, 여기요 2번요 2번 노 여기 LH공사, 그다음에 여기요 갑은요 3분의 2, 을은요 3분의 1 이렇게 등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기부를 따로따로 그냥 등기부 하나에다 그냥 등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3분의 2고 3분의 1이고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제3자 병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인 것처럼 보여? 공유인 것처럼 보이잖아. 공유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갑하고 을사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갑의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구분 소유. 아파트하고 똑같죠. 그럼 아파트는 뭐죠? 건물 하나이죠. 건물 하나인데 이렇게 닭장처럼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집이 하나씩 소유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가요. 마찬가지로 토지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경계를 해서 각각 따로따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구분 소유라고 하죠. 이것을 뭐냐? 대내관계, 갑하고 을하고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 다른 제3자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지금 을의 토지인데 내가 딱 등기부를 딱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요. 갑은 3분의 2고 을은 3분의 1이에요. 이 전체가 갑은 3분의 2, 을이 3분의 1인데 경계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이 땅은 갑이 여기가 3분의 2고 이만큼이 을이 3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죠. 여기는요, 아, 이만큼은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갑이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토지가 경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때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전부가 다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고 이 여기는 전부가 다 누구 거예요? 을의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3분의 1만큼 을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비슷해. 알겠죠?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3분의 2만큼 갑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아. 여기 등기부상.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그것을 뭐란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서로 명의 신탁과 똑같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말이나 상호 명의 신탁이랑 똑같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2만큼 이 땅에 대한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토지는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분할돼 있죠? 이미 분할됐으니까 다시 분할해달라 그러면 안 돼.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언제나 정답은 뭐냐? 그것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것이야. 틀린 거라고. 이미 분할됐으니까 다시 분할을 청구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이 갑은요, 을한테요, 3분의 1만큼 지분을 이전 등기 해달라. 을은 갑한테요, 3분의 2만큼 지분을 이전 등기 해달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분할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완전히 여기가 갑일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요, 자기 멋대로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을도 자기 멋대로 이 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을이 여기를 침범하죠? 그러면 갑이 방해 배제를 청구해. 갑이 여기를 침범하죠? 을이 독자적으로 먼저 방해 배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면 법정의 사건 인정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남의 몫에다 건물을 지었다. 그럼 법정의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또 중요해.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짓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럼 법정의 사건이 성립할 수가 있어. 이게 또 중요해. 세 번째는요, 이 제3자란 말이 나오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무조건 뭐로 보냐? 공유로 봐, 공유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병이란 놈이 여기 을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요. 불법으로. 아, 그러면 당연히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너 나가라. 할 수 있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보조령이 할 수 있죠. 누구도 할 수 있냐? 갑도 할 수 있어. 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 전체가 뭐로 보여? 공유로 보이기 때문에 공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을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갑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땅을 침범해서 손해배상이 30만이 났다. 그럼 어떡하냐? 갑도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을도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누구니까? 공유니까. 공유. 제3자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인데 상당히 까다롭죠.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만 암기하죠. 첫 번째, 구분소적 공유는 이미 뭐가 되어 있다? 분할이 되어 있다. 분할이 되어 있다. 더 이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중요해. 자, 두 번째, 각자가 소유자다. 각자가 사고팔 수 있고 각자가 사용 수용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면 나중에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면 뭐가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분할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제3자가 여긴가 어딘가를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갑하고 을하고는 뭐로 본다? 일단 뭐로 취급해? 공유로 취급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각자가 방해 배제를 청구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손해배상이 나왔다? 그럼 손해배상은 돈이죠?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요, 1번 한번 봐봐. 1번, 갑과 을은 각 특정된 부분 이외의 등기는 뭐를 하고 있다? 상호 명의 신탁을 하고 있다. 상호 명의 신탁 줄 것이고 이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2번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을 주고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해. 아까 말했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한쪽은 완전히 갑의 것이고 한쪽은 완전히 을의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제3자 병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봐봐.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점유, 불법 점유죠? 그러면 제3자 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갑하고 을은 뭐로 취급한다? 공유로 취급한다, 공유로. 따라서 갑은요, 토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의 줄과 무슨 행위? 보존행위. 이런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 그러니까 토지 전체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행위, 제3자 병의 불법행위. 그럼 불법행위 그러면 뭐가 있다? 손해배상, 맨 끝에 손해배상 되어 있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은 을에 대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줄고 공유물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엑스라 가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거기를 줄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여기요. 너 나한테 3분의 1만큼 등기해라. 너 나한테 3분의 2만큼 등기해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그럼 28번이라고 나와 있나요? 28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요.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